지금이 소중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장남순입니다. 오늘도 우리 와보숑 DJ분들 나오셨는데 오늘은 달짝지근하게 각자 인사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달콤하고 살벌한 한 달을 벌꿀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온 하경님입니다. 예,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깜짝 반갑습니다. 놀랐어요. 살벌하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벌 때문에 벌 쏘일까봐 살벌하다는 말씀이었구나. 벌 많이 쏘였어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셨어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항상 행복하다고 외치는 서정리입니다. 달달한 이야기 오늘 많이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스예요, 네스. 네스? 네. 네, 이름이 특이하군요. 세상이 너무도 빨리 나날이 다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네 살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리한 것, 또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로 나 같은 사람. 반면에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또 더 많다고 봐야죠. 네. 그런 뜻에서 오늘은 꿀벌 엄마의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우선 노래부터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자, 인터넷에서 꿀맛 같은 노래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당신이 좋아. 그게 당신이 좋은 게 제일 좋았나 봐요. 꿀맛 같은가 봐. 그렇죠.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달콤한 살.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에 피한 원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침에 에어로빅을 오늘부터 나갔더니 몸이 자동으로 막 흔들리네요. 네,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맛이 무슨 맛? 꿀맛. 꿀맛보다 더 좋은 맛은 없는 겁니다. 진짜 셀 수 없는 군사를 거느리고 예, 꿀 도가지를 끼고 꿀단지가 나기보다 좀 도가지면 크잖아요. 네. 꿀 도가지를 끼고 사시는 우리 꿀벌 엄마를 모시고 오늘 역사를 그 꿀벌에 대한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달콤하고 제가 살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꼭 달콤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살벌한 벌과의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꿀 뜰 때마다 이게 벌이 쏘일까 봐서 완전 무장을 하고 바지는 속에다가 뭐 레깅스 입고 겉에는 몸빼 바지 입고 풍성한 거 몸에 붙지 않는 것을 입어야 벌이 안 쏘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위에는 모기장 같은 그 위에 옷 2개 입고 또 위에 그거 입어요. 모기장 망사. 망사 이렇게 옷. 망을 예, 크게 망을 넓게 오해가지고. 쓰던데. 벌 못 들어가요. 예. 그래도 벌이 들어와서 어떻게 파고들었는데 들어와서 쏘일 때가 있어요. 뭐 얼굴도 쏘이고 막 등도 쏘이고 목도 쏘이고 심지어 우리 남편은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간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이 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나 꽃으로 착각할까 봐서 화장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선크림도 못 발라요. 그래서 예. 내가 화장하면은 향기 꽃인 맡고. 줄 알고 맞아요. 향기 맡고 막 쏘이거든요. 얼굴에. 그 벌이 의외로 좀 멍청한가 보네. 제가 그 꽃하고 그걸 안 제가 그 구별을 소리를 잘해요. 이놈의 벌은 왜 이렇게 멍청해? 주인도 몰라보고 쏘는 거야. 아니, 엄마도 주인도 몰라봐? 몰라보고. 엄마도? 꽃의 향기인지 인공 향기인지도 몰라보고 꽃 덤벼드는 거 보면 네, 화장품 멍청한 냄새 거야. 그런 냄새를 잘 맡는가 봐요. 근데 화장품 냄새도 어차피 그 꽃 냄새잖아요. 네, 꽃 뭐 그런 거 향기니까 여러 가지 했기 향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벌과 전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참 많아요. 진짜 예. 많다 많아요. 예, 예. 예. 무슨 환경적인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건강에 유익한 꿀을 주지. 또 화분, 꽃가루라고 네, 하시잖아요. 화분. 요즘 많이 유행한 그 꽃가루 주지.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뺏었는 거죠. 그렇지. 로얄 젤리. 뺏는 거지. 예. 로얄 젤리도 있죠. 그다음에 프로포블리. 프로포플린 그거. 예. 네, 그거 하지. 노얄 젤리였지. 엄청 예. 다양하게 나오네. 노얄 젤리를 제가 꿀을 따다가 이제 엊그저께 어제 아침에 꿀을 따다가 노얄 젤리를 딱 보고는 노얄 젤리 있어. 근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노얄 젤리 있는 걸 몰랐다고 막 억울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빨리빨리 해. 노얄 젤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꿀도 안 따고 있다고 막 구박을 주는 거예요. 꿀은 뭐 맑잖아. 노랗고 투명하고. 네. 근데 그 투명한 게 그 모양이 노얄젤리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거기 섞여 있어요? 벌 집에가 있는 거죠. 벌 집에가. 노얄 젤리가. 그 팔각형의 그 발 집합 안에 네, 안에 벌집 밖에 이렇게 조금 매달려 있어. 예, 약간 투명하지 않고 약간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불투명성 이만큼 돼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데 좀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알게 돼가지고 근데 또 그게 여왕 먹이 항시 있을 때가 있대요. 항시 있는 게 아니라 그저께 내가 지리산 중턱에 거기서 지금 자파꿀 뜨는데 거기 할 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으려다 놓쳐가지고 안타까우니까 노얄 젤리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직 이를 않는다고 막 그 노얄젤리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고가에 비싸요. 가보면은 희귀하니까 귀하니까 비싼 거겠죠. 10ml에 뭐 10,000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팔기도 지금 하던데 그 여왕 벌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빼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뺏어버리면 너무 깊은 거 물어보지 마시고. 남겨놓고 따내같이. 근데 아니 그거 따서 먹어버린대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띄. 이러다 보면은 이제 너무 우리가 좀 벌이 진짜 부지런하기는 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벌이 나와서 활동하기 전에 더 먼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꿀을 따려고 하거든요. 벌이 아침 되면은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꿀을 머금고 와서 집에다 놓으면은 이게 이제 물꿀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전에 저장해 놓은 꿀을 채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쩌고 일 시작하면 5시부터 일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우리는 막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그럼 매일매일 따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따면은 부자 되게 해요. 그러니까 물꿀이라는 이제 거는 며칠 만에 아침에 한 번씩. 수분이 많다는 거죠. 이슬 있는 데서 네네. 꿀을 만들어 와서 그런가 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수분이 딴 거니까. 네, 금방 수분이 따내가지고. 많아서 이게 뭐 물꿀이든 된꿀이든 그대로 천연 그대로 먹는 게 그게 천연꿀인데 좀 우리나라 인식이 몰라 다른 나라는 어쩐가 몰라도요. 우리나라는 인식이 무조건 된꿀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농도가 진하죠. 묽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예. 그래서 되던 안 돼. 참기름 그거처럼 여러 번 볶아가지고 그것처럼 이런 그 편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어쨌거나 그 꿀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그 건강 차원에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꿀이 이 꽃가루 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분을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환경적인. 네. 꿀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캄보디아에도 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거기도 꿀 떠서 이렇게 팔고. 그럼요. 네. 필리핀도 있고 다 있어요. 있어요. 뭐 호주, 어디나 뉴질랜드 다 있어요. 지구에 지구촌에 네. 다 있죠. 저 뉴질랜드 가서 네. 그 마카오 무슨 마누카 꿀 그거 먹어봤어요. 마누카 꿀은 뭐라? 마누카라는 꽃에서 딴 꿀? 그런가 봐요. 꿀 종류는 그러면 꿀 밤꿀도 있고 아카시아 꿀도 있고 근데 철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무슨 꿀이에요?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꿀은 아카시아 꿀이에요. 아카시아 가장 꿀이 많죠,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가장 많고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리산 중턱에서 하기 때문에 떼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떼죽나무에서 꽃이 펴가지고 서울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카시아하고 같이 피더라고요. 그거는. 떼죽 근데 꽃이. 그거는 빨리 져버리니까 여기 고산이잖아요. 지리산이. 그러니까 중턱이니까 높으니까 거기가 꽃이 늦게 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끝나고 우리는 이제 온도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카시아 끝나고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떼죽꿀 보러 가죠. 그럼 떼죽꿀을 그러면 지금 어제 떼죽꿀 뜨고 온 거예요. 그 벌집을 상당히 이렇게 부피가 좀 있어 보이던데 그걸 네. 들고 이동해서 왔다 예,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꿀을 거기 꿀이 채워지면 그걸 또 이제 빼 갖고 와서 이 꿀을 이렇게 짜내는 거 예. 착취하는 거는 집에 와서 하는 거고. 아니 거기서 채분기라는 게 있어요. 아, 거기서 그 채분기도 돌려요. 가지고 네, 다니면서. 가지고 다녀요. 아. 이게 극한 직업이라고 옛날에 EBS에서도 나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극한 직업이라 그런 것 같아요. 벌이 낮에는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벌이 다 들어간 저녁에 7시부터 이제 벌을 들어가라고 이제 방경기 펴서 집으로 들여보내고 가끔씩 이제 안에 너무 오래 애출을 해가지고 집을 잃은 벌들도 있어요. 갖고 그럼 떼놓고 가겠네 이사 가려면. 네. 걔네들은 이제 고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몇 미터라는 게 또 정해져 있던데 어디까지 따라와요 걔가? 걔가 뭐 4km인가 반경 뭐 그렇게 가서 멀리서도 가서 꿀을 뜨고 그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을 찾아오는데 네. 만약에 이사를 가면 이사 간 데까지는 지 집을 못 찾아가겠죠. 못 찾아오죠. 거기 너무 이사 멀리 못 오든 이사 길로만 간 다시 데는 보통 경상도 한번 갔다가 뭐 충청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꿀통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니 밤에 깜깜한데 그걸 어떻게 그 자리를 어떻게 지금 산 험한 데서 그니까요. 그게 이제 거기도 이제 돈이 드는 게 불러요 트럭을 한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니, 트럭 산속으로- 기사하고 같이 해요. 산속으로 같이 하는데. 못 들어가잖아. 그래도 전기는 다 있잖아요. 끓여다가 전기는 전기 없죠. 후레쉬 갖고 비치고 해요. 핸드폰 불빛하고 이렇게. 예.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도로나 이런 데는 웬만한 데 뭐 가로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조금씩 비치는 거 하고 불 없는 것은 거의 후레쉬 비춰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 그리고 근처에 이제 차에 또 이제 불이 있잖아요. 딱 가는 것은 차에서 나오는 그 차로 그걸 옮길 수 있는 장소에다 놓고 해야지 더 이상 많이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는 못 들어가요. 차가 갈 수 있는 거리에다 놓고 그러면 저녁에는 거의 그 옮기고 어쩌고 안 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자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지리산까지 오는데 꽤 멀잖아요. 지리산 오니까 4시더라고요. 새벽 4시.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니까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또 저기 따려면 또 일찍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날은 안 따죠. 그날 안 따고 이게 나중에 나중에 이제 딸 딸 때. 예. 벌 이동하면 멀미 안 해요. 벌이 멀미 안 하냐고요? 벌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차에다가 싣고 깜깜한 데다가 막아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사를 그냥 가면 흔들흔들하니까 얘도 아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벌이 이렇게 꿀 딸 때 이렇게 벌이 이렇게 집에 묻어 있는 것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솔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살. 네.
그럼 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난다든지 예, 죽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예방법을 쓰고 그러진 않아요? 뭐 약품을 예방법은 주다든지. 별로 없는데 병 들면 약을 쓰더라고요. 어. 병이 나면은 아, 뭐 가을이나 겨울에 병이 잘 나더라고요. 그럴 때 그것도 이제 예방을 하는구나. 예, 그럴 때 예방이 아니라 병이 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약을 쓰더라고요. 전 이제 한지가 제가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는 본격적으로 한 3년째거든요. 올해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된 올해는 조금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막 잘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죽겠다고 남편은 어느 정도 내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 받고 나는 나대로 내가 못하는 것을 생전 안 해본 것을 하려니까 나대로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잘 막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근데 꿀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지금 내가 아까부터 피부를 보는데 피부도 굉장히 좋아요. 저 살쪘어요. 왠지 모르게 달달한 꿀을 많이 꿀떡을 드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그거 이제 집에 와서 지리산 왔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집에서 이렇게 뭘 해다고 아침에 먹고 가라고 막 챙겨주지만은 다른 데 객지로 다닐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하다가 배고프면 먹을 게 뭐 있어요? 꿀밖에 꿀물밖에 없어요. 꿀물. 꿀물 먹고 좀 이제 간에 기별이 가면은 이제 또 막 이러다 보면 또 배고프면 꿀물 먹고 이러다가 점심 때 어쩔 때는 작업을 뭐 지난번에 한 번은 새벽부터 해가지고 1시 반까지 했더니 어머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아유, 한시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꿀에 영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꿀만 먹어도 배고픈지 몰라요. 계속 먹으면 운동할 때 저는 꿀물을 다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허기질 때 이렇게 꿀물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먹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배고픈지 몰라요. 내가 포도당이 필요할 때 꿀물을 먹으면 꿀은 그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내려 들어가요. 바로 에너지가 돼. 설탕은 과당하고 그 과정이 그 더 과정에 소화를 좀 줄어들었어. 해야 되는데 꿀은 그냥 소화를 할 필요가 없어. 바로 에너지로 써. 그래서 꿀이 필요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예. 캄보디아, 비타민도 많고. 캄보디아 저 무슨 재물은 어떻게 물어볼 거 없어요? 나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저희 나라도 꿀이 막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 나라나 그리고 한국이나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꿀을. 그래서 근데 저 나라에는 꿀 키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막 꿀집을 막 옮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희 나라에는 그냥 거의 다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연 그런 것만 양봉이 예. 아니고 자연. 예. 거기는 계속 거의 여름이다시피 하니까 예. 계속 아무데나 꿀이 있겠다. 그쵸. 아니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나라에 꿀 안 나요. 너무 더워도 꿀이 안 나요. 더운 곳에서 그런 거 꽂히니까. 하면은, 네. 예, 그게 숲속이나 아, 이런 그래요? 데서 하는 거죠. 네, 숲속에.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날씨가 좋다고 온도가 높다고 해서 꿀이 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기후 조건이 다 맞아야 꿀이 나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뭐 29도, 30도 계속 여름 날씨잖아요. 꿀이 별로 안 나요. 꽃도 향기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꽃에서 내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나무에서 그대로 꽃이 말라버려요. 그럼 향기가 없잖아요, 일단. 꽃이 말라버려서 벌이 가서 꽃을 딸 수도 없는 것이고, 꿀을. 나는 네. 날씨가 좋아서 맞아, 올해는 날씨가 계속 아니요. 가물어서 나는 꽃이 계속 꿀이 많이 날 비가 안 것이라고. 오니까 꿀을 많이 땄겠다. 예, 이렇게 근데 생각했는데. 저희 나라는 장마가 엄청 많잖아요. 습도가 있어야 돼요. 네, 예. 장마가 많기 때문에 예. 장마철에도 안 좀, 되죠. 예. 네, 너무 장마철에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가랑비 같은 적당히. 비가 적당히 와줘야 돼. 그것도 그래요. 농사 짓는 거고 똑같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꽃이 23도 이상이 돼가지고 너무 덥지 않고 뭐 6, 7, 8도 막 이 정도면 딱 좋은데 막 29도, 30도 이러면은 꿀이 더 안 난대요. 근데 꿀은 어떤 꿀이 좋다고 봐요? 꿀도 여러 가지잖아요. 꿀도 나름이죠. 아까 꿀 종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아요. 꿀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봄에 초봄에는 뭐 자운형 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지. 벚꽃꿀도 있죠. 아카시아 있죠. 그다음에 떼죽꿀, 뭐 옥꿀, 강원도 가면 또 옥꿀도 있어요. 옥? 옷나무. 아, 온나무. 온나무. 그거 진짜 약 되겠다.
진짜 비싸요 그거. 온나무 성분이 온나무, 좋은 거잖아. 우리 같이 하는 남편 친구가 그 하는 분이 90만 원에 팔았다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봐서는 하나도 모르잖아. 먹어봐도 모르고. 그 밤꿀도 있고. 향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종류. 저 다 안 먹어봐서 몰라요. 제가 먹어본 거는 그 떼죽꿀을 아카시아꿀, 자파꿀하고 그 밤꿀 이 정도밖에. 벚꽃꿀하고. 밤꿀, 아카시아꿀, 유채꿀도 있어요. 잡꿀 이런 것들은 제가 먹어보면 구분이 가더라고요. 향이 달라. 아 그래. 그 밤꿀은 좀 약간 좀 쌉싸한 맛이 느껴지고 쌉싸름해요. 예. 색깔도 좀 진하고 아카시아꿀은 맑고 달고 잡꿀은 그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의 꽃에서 꿀을 채취해온 거라서 또 그 맛이 좀 독특해요. 예. 근데 그 약은 더 잡꿀이 더 약된다고는 말. 네, 잡꿀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잡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초봄에 나는 잡꿀이 있고 아카시아 피기 전에 나는 잡꿀이 있고 아카시아 핀 다음에 나는 잡꿀이 있어요. 아카시아 핀 다음에 나는 잡꿀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 많이는 안 나겠네요, 그것도. 예. 아카시아 하기 전에는 다른 벚꽃이나 왜냐면 이제 겨울에 몰라 이제 다른 분이 이 방송 들으면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우리가 먹이를 주잖아요. 설탕을 줘요.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겨울에는 꽃이 안 피니까 그럼 이제 봄 되면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겨울하고 봄 사이에 그 사이에 나는 그 뜨는 자파 딱 처음에 뜨는 자파 그거는 난 개인적으로 조금 품질은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설탕을 목에 뜬 거니까. 약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프로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 어떤 분들은 생각이 또 그래요. 그러던데 벌이 먹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기 뱉으면 때문에 예. 다 약이 된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설탕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예.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떡집 아저씨가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길래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막 많이 사면은 싸게 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예,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품질에 따라서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소비자들은 그렇게 딱 몰라요. 모르죠. 그거 우리는 그거 몰라요. 딱 먹어봤다고 해서 아는 게 물론 이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고 오면 어느 정도는 안다고 자기는 이제 느끼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한 건지 뭐 옛날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예, 잘 모르죠. 뭐 꿀 진짜 뭐 구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막 네. 그랬는데 구분을 못해. 꿀하고 물엿하고. 설탕물하고 이렇게 엿하고 이렇게 뭐 따라 보면 다르다. 뭐 어떤 사람 물에다 띄워 보면 다르다 이런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별할 줄 아세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뭐 분별을 해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뭐 꽃이 있는 철에는 뭐 설탕 하나도 안 쓰니까 아까 그 떡집 아저씨도 그러더라고요. 뭐 가을에 갔는데 막 꿀을 떠서 막 주는데 옆에가 설탕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꽃이 나는 때에는 설탕을 줄 필요가 없다. 벌이 꽃에 가면 얼마든지 꿀을 따오기 때문에 어떤 꿀이 한참 많이 날 때는 막 이 벌 집에 모자라서 옆에다 지네들이 지어요. 막. 와. 예, 빨리 떠줘야 되겠네요. 가짜 그것도. 집을 막 지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줘야 되는데 빨리 안 떠주면 또 어쩐 줄 알아요? 이렇게 봉해버려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지. 오. 벌들이. 내 그 사진도 내가 찍어봤는데 그걸 봉해놓고 또 딴 데다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봉해버리면은 또 우리가 그걸 뜰려면은 일일이 밀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잘라줘야 돼요 칼로. 그거를 뜨거운 물에 봉해버린 끓여가지고 예. 그 밀랍은 지네들이 이렇게 뱉어서 만드는 거죠. 예. 벌들이. 예. 그래서 그게 좋다고 밀랍도 뭐 약된다고 밀랍. 하더라고. 약된다고 뭐 그 벌집 채 먹는 게 좋다고 막 그랬었던 그 TV에도. 벌이 신기한 게 그 벌이 그 꽃 안에 그 꽃집 그 뭐야 꽃 중심에 그 저기에다가 꽃수술. 꽃수술에다가 이게 네. 저기 침을 받고 예. 쪽쪽쪽 그 빨아요. 빨아가지고 예. 걔가 먹어서 네. 입으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예,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아. 꿀이에요.
이 먹어서 일단 입에다 담고 와가지고 제가 예. 집에 와서 토해내는 거라고. 예, 예.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는. 아, 그리고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꽃에 가서 그 가루하고 지금 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 벌의 어금니에서 나오는 그 얘기 무슨 세 글자인데 잊어버렸어요. 그 물질을 같이 지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뒷다리에다가 두 개 싣고 예, 뭐 화분 아니에요? 노랗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다니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화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떨어놔요, 걔들이? 걔들이 안 들어놓고 사람이 아, 인간이 어떻게 보면 벌들의 입장에서는 악덕업자예요. 근데 세상에 다 꿀가지 같이 화분가지 같이 노얄들이 다 채취해가지. 인간이 강도네. 근데 다 그렇게 살아란 이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누가 말하길래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제가 감사하다고. 걔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도 옆에서 그러한 다 조건을 만들어.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악덕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화분이 내가 그랬는데 화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기구가 있어요. 네. 놓아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벌이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좁게 만들어 놓을까? 좁게 만들어 놓고 오. 벌은 들어가고 이 알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도 사람 머리는 못 따라가. 네, 우리도 그거를 안 했어요. 옛날부터 화분이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TV에서 하도 나오니까 이제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좁은 데로 품절이 기어 되는 들어가다 거죠. 보면 발에 붙은 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벌한테는 그럼 이제 적이죠. 아픔이죠. 어떻게 보면 벌은. 응. 그걸 모아갖고 걔를 그래서 안 모아서 했어요. 벌을 강하게 키워야 꿀을 많이 뜬다고 우리는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고객들이 찾아싸니까 오래 한 거예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근데 화분은 갖다가 어디다 이용해요? 벌이 갖고 들어가서. 저들 먹이도 돼요. 아 그걸로. 어버이. 화분 안 뜰 때는 걔네들이 벌 뜰 때 보면 그러니까 있어요. 꿀도 뺏고 화분도 뺏고 다 뺏어버리면 진짜 이거는 좀 너무. 이게 꿀의 색깔이 약간 뭐 노랗고 이런 것이 나는 것은 그 화분이 들어가서 이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화분이 예, 식색이 예. 돼서. 예. 그러니까 약간 뭐가 우리우리 떠 있는 거 그런 거는 그 화분이 섞여서 그런가 보다. 발에서. 화분이 섞여서 그게 색깔이 조금 노르스름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걸러낼 수가 없겠네요. 예. 화분이 들어가서 이제 보다 뭐 채물기에 이렇게 돌다 보면 그게 다 섞어져 버려요. 그 색깔 맑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화분이 많이 나온 철에는 약간 이제 노르스름하죠. 약간 좀 농도도 더 걸쳐. 농도도 걸쭉하고. 예. 그 차이구나. 참 우리 DJ가 또 꿀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까지 다 들어보고. 우리 캄보디아 문선생님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봐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꿀 혹시 많이 드세요? 저도 꿀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별로 없는데 아, 그럼- 조금 단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근데 있긴 그 있더라고요. 꿀 나 그게 궁금한데 그 당뇨병 있다 그럴까 그런 네. 그런 분들은 그걸 드시면 그거 어때요? 많이 이제 물어보시 설탕하고 차이하고 그 차이. 그러니까 당뇨하고는 꿀은 아니래요. 당뇨에 상관이 해롭지 없어요. 않대요. 한마디로 소화 그 흡수 기관을 안 거치니까 그냥 바로 에너지원으로 써지지 당뇨의 시장이 없대요. 아. 그럼 아무나 그거 먹는 건데 상관없네. 그러니까 이제 천연꿀이면 적당히 그렇죠. 천연꿀 적당히 먹는 건 좋겠지만 네. 또 그거 좋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막 많이 먹으면 안 과하게 되고. 먹으면 또 안 되겠지. 우리 동서도 그 당뇨가 있는데 우리 꿀 먹거든요. 누가 괜찮아요. 내가 뭐 목소리가 오르거나 그렇진 않아요. 목에 결절이 생겨서 목이 안 좋다 그랬더니 꿀 많이 드셔요. 꿀을 한 숟가락씩 먹어보래요. 음. 그래서 그냥 수시로 술을 한 숟가락씩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 그냥 날꿀 그대로. 예, 예. 그게 그래서 좋아요. 먹으면 이거 아리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들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보는데 아유 또 이거 단 거를 자꾸 먹으면 이것도 뱃살 나오는 거 아니야? 많이 먹지 조금씩 않으면은 그렇게 먹는 괜찮아요. 거는 조금씩 좋은 것 먹는 같아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영양성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꿀에. 그러니까 먹어주는 건 네. 탈 없네. 괜찮네. 네네. 알겠습니다. 비타민이 많아요. 또 그 꿀이. 좋은 꿀 좀 갖다 주세요. 나 좀. 꿀만 예, 달짝지근하게 버릴 것이 없이 저 아무튼 자이든 타이든 모조리 다 주는 꿀벌에게 감사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꿀벌한테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다는 못 따라가도 꿀벌 같은 정신으로 남은 삶을 맛있게 사시길 멋있게. 바라며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꿀철하세요.